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개장 전에 꼭 확인하고 가야 될 이슈 5개, 머스노우 5 시간에서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일단 CPI 먼저 함께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앞서 다인앵커와도 함께 짚어봤지만 다시 한번 스토리적인 면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6개월 만에 최대폭까지 올라섰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3.5% 오름세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예상했던 예측치보다도 더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시장이 크게 출렁이는 모습이 나왔고요. 뿐만 아니라 국채 금리까지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이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과 관련된 부분이 크게 위축되는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업계 관계자들도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컸던 부분은 주거비 그리고 에너지 지수가 3월 물가의 큰 요인으로 확인이 됐었는데요. 끈질긴 임대료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한 달 사이 0.4% 오르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상승률이 다시 한번 포착이 됐습니다. 3월 근원 CPI 같은 경우는 2월과 마찬가지로 유지가 됐지만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근원 CPI가 2월과 동일하게 유지가 됐다 하더라도 좋은 발전은 아니다. 디스인플레이션의 정체 신호다라고 풀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CPI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 2022년 6월에 정점을 찍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꾸준히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지난해 6월에 3%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난 3개월 동안 좀처럼 3% 밑에까지는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속적인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되는 PPI 그리고 4월 26일에 발표될 PC 데이터까지 확인을 하면서 6월 FOMC의 방향성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CPI가 높게 나오면서 국채 금리와 관련된 이슈도 다시 한번 시장에서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6월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소멸되면서 간밤에 2년물 그리고 10년물의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고요. 지금까지 시장에 어떻게 보면 저항 라인으로 작용됐던 부분을 모두 상방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이 4.5%까지 올라가면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4.5% 신년물 국채 금리가 간밤에 돌파를 했습니다. 여기에 2년물까지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같은 경우는 4.96%까지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도 4.55%까지 간밤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5개월 만에 심리적 저항선인 4.5%를 넘어서면서 전날까지 가장 유력한 예상치였던 6월의 첫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현재는 많이 멀어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해 75bp 인하 가능성도 이제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포기를 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의 반응은 어떨까요? 6월의 금리 동결 확률은 80%까지 치솟았고요. 7월 같은 경우도 62.3%의 확률로 동결할 것으로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9월에는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을까요? 9월 같은 경우도 현재 50%도 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올해 인하 폭이 50bp까지 내려왔고 금리 인하 같은 경우도 2차례 정도만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 주까지 미 연준 인사들도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 지표 반등을 우려한 매파 발언들을 많이 쏟아내 왔는데 닐 카시카리 연준 총재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이 지금처럼 계속 횡보를 이어가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지 또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오늘 발표되는 PPI 그리고 PC 지표까지 확인하면서 추가적으로 우리 시장에 작은 희망이라도 생겨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는 이랬습니다. 하지만 종목별로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애플 측에서의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작년부터 인도 쪽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서 1년 동안의 생산 능력이 2배 이상 올라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위에 지표 확인해 보시면 2023년 1월과 24년 1월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애플의 생산량이 확연하게 줄어든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도에서 이렇게 열심히 생산량을 늘려가는 것은 아무래도 대중 의존도를 낮추기 위함으로 시장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인도 측에서 굉장히 많은 이 애플의 공장들 그리고 매장들이 현재 생산이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계속해서 시장은 많은 부분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9월 출시한 새 모델 아이폰 14부터 이 중국과 인도에서 함께 생산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애플은 지난해 4월 인대 최대 도시인 뭄바이 그리고 수도 뉴델리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개장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팀 쿡의 최고 경영자가 직접 방문해서 판매 시장으로서도 인도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 측에서는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는 게 또 긍정적인 부분으로 풀이될 수 있지만 현재 중국에서는 반대로 애플의 판매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애플과 화웨이가 정면 충돌을 하고 있는데 애플이 중국에서 판매량이 낮아지는 수치가 확인이 되면서 올해 1분기에도 애플의 주가가 크게 밀리기도 했습니다. 인도와 관련된 비중이 높아질수록 과연 애플에게는 더 가격적인 면에서 호재가 될지 혹은 앞으로 더 힘든 모습들이 이어질지 시장 분위기는 계속 지켜보시죠. 자, 이어서 다음 소식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이 신형 AI 가속기 칩을 공개를 했습니다. 전날 밤에는 알파벳에서 공개를 했고요. 질세라 인텔에서도 간밤에 가속기 칩을 공개를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사실 최근에 가격적인 면에서 고점에 도달했다라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쟁사들이 지속해서 관련된 제품들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관심을 더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인텔이 AI 훈련과 추론 애플리케이션용으로 출시하는 이 가속기 칩이죠. 가우디 3를 간밤에 공개를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H100 GPU보다도 더 빠르고 효율적이다라고 엔비디아 측보다도 인텔 측은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엔비디아 H100보다 최대 2배 정도, 그리고 추론에 특별히 사용되는 엔비디아 H200보다는 추론 속도가 최대 1배 이상 빠르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우디3는 인텔의 현재 가우디2를 대체해서 올해 말 정도에 출시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엔비디아와 경쟁하겠다라는 의지를 확실하게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날에 메타 같은 경우도 발표를 했는데요. 메타가 공개한 칩은 자체 소비용으로 한정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칩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책이다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부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주가 하락이 이어졌지만 오늘은 되려 반등하면서 장을 마쳤고요. 여기에 메타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신형 AI 가속기 칩을 공개한 인텔 같은 경우는 되려 주가가 홀로 하락하면서 오늘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상화폐 시장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는 좋지 못했는데 가상화폐 쪽은 어땠을까요? CPI가 발표하고 나서 증시와 동일하게 가격 하락을 보였습니다. 다만 반등하는 속도는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히려 CPI 발표 직전보다 더 높은 수준까지 비트코인은 자리를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소식이 또 비트코인 개별 가격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홍콩에서도 이달 안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더 크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말부터 나왔던 이슈이긴 하지만 2분기 안으로 출시하겠다라는 소식만 전해졌고 구체적인 시기는 밝혀진 바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 달 안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홍콩 당국으로부터 출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간밤에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빠르게 반등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도 미국에서 출시한 ETF보다 중국발 머니가 들어올 수 있는 홍콩 당국의 ETF가 암호화폐 시장에는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등 랠리를 이어가는데 해당 랠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시장 분위기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노우 5 시간이었고요. 간밤에서 현지에서는 어떤 시장 분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을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arkets today are really moving all on the inflation data, where investors are really having to grapple with the potential for many fewer Fed rate cuts, which is pushing interest rates up along with higher inflation expectations. And on the equity side of the ledger, despite the fact that we had good earnings coming out of Delta, the challenge is higher interest rates mean lower price earnings multiples, and that's really where the pressure is showing up today. Right now, really what we're seeing is still elevated services inflation and still elevated housing inflation. So those two things, especially where we're seeing short supplies, right? We still have short housing inventories. And as we heard in the jobs report, we still don't have enough people hired yet
those are the things really keeping inflation higher.